예, 지금 시간이 2021년 2월 21일 일요일 오후 9시 5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넷 환경이 좀 끊어져서 예, 녹화 시간을 잠시 늦췄습니다.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어렵네요, 어려워. 일단 아까 달력 본다 그랬죠? 달력을 먼저 보면 이번 달이 총 18거래일이에요. 18거래일. 네, 이번 달에 거래일이 18거래일이 있는데 현재까지 13거래일이 끝났고요. 시간으로는 3주가 지났어요. 3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네, 이번 달에 마지막 주가 됩니다. 따라서 주봉의 끝이 월봉의 끝이죠. 네, 주봉이랑 월봉이랑 똑같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예요. 예, 그건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음 달에는 거래일 수가 22일입니다. 22일. 이번 달이 18일이고 다음 달이 22일이기 때문에 일단 4거래일이 늘어요. 4거래일이 늘게 되기 때문에 다음 달은 거래량이 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거래량이 안 늘고 다음 달은 반대로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를 참고 삼아 보시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어? 이걸 보자고요. 이게 아, 외국인의 선물, 이제 주식 말고요. 선물을 거래한 내역이에요. 선물 거래 내역. 선물은 3개월 단위로 만기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상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3개월마다 만기가 와요. 만기가 오면 이제 청산이 되죠. 청산이라는 거는 어,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금이나 적금을 드시면 예,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가잖아요. 예. 그렇듯이 선물에 거래한 그 돈을 현금화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하신 분들이 선물에 투자한 모든 돈을 현금화하는 날을 만기라고 합니다. 만기. 그래서 선물 만기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네 번이 있고요.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두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둘째 주 목요일이 아니라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잠시만요. 오늘이 2월 21일이고 수정 좀 잠시만 하고요. 뭐지? 그 두 번째 목, 목요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에 아, 목요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두 번째 주가 만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에 목요일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세 번째 주가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3월에 첫 번째 주에 목요일이 있으니까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다음 주는 5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5일이 있고 3월달 첫 번째 주가 되면 3일절이 있어요. 1일이 3일절인데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공휴일이라서 3월 첫 번째 주는 4일이에요. 3월 첫 번째 주는 4일. 그다음에 3월 두 번째 주에 만기일이 목요일이니까 4일이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총 8거래일이 남았고 2월 달에 5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그다음에 그 음, 만기일까지 13거래일이 남은 거죠. 13거래일. 시님은 자, 앞으로 만기일까지 13거래일이 남았습니다. 13거래일.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얼마를 들고 있느냐? 3.9조 원을 들고 있어요. 3.9조 원. 그러니까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예, 선, 선물 매도로 들고 있는 거죠. 제가 파악한 선물 매도의 평균 단가는 한 42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의 3.9조 원에 해당하는 돈의 평균 단가는 420점 한 7호? 7호 정도 되니까 한 대략 421로 보시면 됩니다. 421.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421 위에서는 안 끝날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외국인이 돈을 쌓아 놓은 것으로 봤을 때 421을 넘지 않은 그런 위치에서 3월 두 번째 목요일, 그죠? 3월 두 번째 목요일에 만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421을 넘으면 매도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421 밑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421 위에서는 크게 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증시가 오르려면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매수를 하는 방향은 이제 현물을 사는 것도 있지만 선물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을 모두 사서 올리든 아니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서 올리든 어쨌든 뭔가를 사야 되는데 지금 선물 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물을 사면 손절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여기서 선물을 매수하면 손절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선물을 매도를 더하면 매도 금액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에도 부담스러운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누적으로 계산할 때 만기일 다음 날부터 보통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2월에 만기가 지났으니까 12월부터 이게 측정을 해보면 12월 달은 매도를 했어요. 12월 달은 매도를 했다가 외국인이 한 1조까지 매도를 했다가 다 매수했죠.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2.8조 원까지도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구나. 여기죠, 여기. 12월 달에는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예, 12월 이후 그러니까 거의 1월을 딱 맞이하면서부터 매도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매도를 안 풀고 있어요. 보시면 안 풀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 건 12월이 끝나고 그 작년이 끝날 때까지만 매수를 했고 그 이후로 매도로 전환이 돼서 지금 최고로 찍은 게 4조 조금 넘은 게 최고였거든요. 여기 4조 455억 여기가 최고였다가 네, 지금 3조 9천억이니까 거의 한 천억 정도? 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지금은 절대적으로 지금 매도량이 많은 상태죠. 매도량이 많은 상태에서 시간은 13거래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아래로 가야 돼요.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유한 선물 매도 포지션만 보면 아래로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작년 그 3월을 제외하고 6월, 9월, 12월 모두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물 매수를 한 만기에는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오히려 이번 만기는 내려야 외국인이 돈 벌기 더 수월한 거죠. 근데 안 내려요. 예. 그러니까 내려야 돈 벌기에 수월한데 안 내려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려야 되는 자리에서 계속 안 내리고 자기네들의 그 매도 치는 단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의 위치는 외국인의 단가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외국인이 420.7 정도가 단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421.45니까 지금의 위치는 외국인은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외국인이 남은 13거래일 동안 선물을 겁나게 푼다. 그럼 오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안 푼다. 그러면 1% 오를 때마다 390억씩 손실을 내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수가 1% 오르면 손실이 390억, 2% 오르면 780억, 그죠? 그 다음에 3% 오르면 한 1200억 가까운 돈이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상승할 자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물 매수로 충분히 수익을 냈는데 갑자기 선물을 매도치고는 수익을 안 내요. 음, 그 부분이 조금 황당하죠.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옵션 포지션도 한번 볼게요. 이건 추정치입니다. 예, 추정치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지. 뭐 이게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게 행사가고요. 좌측이 콜인데 내가를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매도하고 있고 위쪽을 매수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과 조금은 다른 흐름이에요. 전에 어디지? 지난 만기에 보면 어쨌든 외국인은 내가를 매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를 매도치고 있어요. 그리고 외가를 매수하고 반대로 콜은 풋은 여기 382부터
360까지 여기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어요. 물론 내가를 매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풋도 내가를 매도하고 있고 콜도 내가를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양매도 치는 것처럼 지수를 못 움직이게끔 만들고 있는데 반대로 콜의 외가보다 풋의 외가를 훨씬 더 많이 사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19 이게 키움으로는 0791이거든요. 0791 791 여기 이제 만기 곡선 그래프라는 건데요. 예, 만기 곡선 그래프를 좀 보면 보세요. 선물합은 옵션이랑 선물을 합성해서 보는 거고요. 옵션합은 선물을 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합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옵션합으로 보면 자 480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 녹색이 콜이에요. 녹색이 콜인데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 얘기 이거는 상승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옵션 포지션으로 보면 위를 막았어요. 위를 막았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손실이 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툭 떨어지게 해놨어요. 요 자리가 얼마냐? 요 자리가 430, 35? 예, 435 정도 돼요. 그러면 이번 상승은 435를 넘기긴 힘들어 보여요. 위로 여기서 올라가면 435 위로는 올라가기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올라가는 게 435 이상 올리려고 하는 포지션은 아닌 거예요. 예, 그걸 바꾸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콜을 엄청나게 사들여야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만들어진 포지션은 예, 상방으로 가지 않겠다예요. 예, 그리고 360까지 이렇게 해서 보면 콜은 그대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콜은 어떻게 짜 있냐? 위로 올라가지만 않으면 무조건 돈 벌어요. 그런 형태로 콜이 짜 있고 풋은 내려야 돈을 벌어요. 근데 내려야 되는 게 한 376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풋은 하방, 콜도 하방이에요. 지금 옵션은 외국인이 아래로 짜놨어요. 추정치로 봤을 때는 아래로 짜놨습니다. 그런데 선물 매도를 들고 있죠. 그래서 404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과 선물을 봤을 때 외국인은 내려가야 돈이 되는 구조예요. 내려가야. 근데 안 내려가요. 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제 차트를 봐야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 여기 상단선 1번, 예, 여기죠. 처음에 생겼을 때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하단선 부근에서 올라가서 상단선 맞고 내려와서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달 고가가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안 넘느냐는 예,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예, 이게 못 넘었다고 해서 하락이고 넘었다고 해서 상승이 아니라 이 고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번 달은. 이게 하락이 되려면 이 저가를 깨야 돼요. 3번. 아직까지 저가를 안 깼기 때문에 예,
아직은 하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 상태에서 다음 달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똑같이 이제 눌러요. 이렇게 누르고 1번, 2번, 그 다음에 밑에 3번, 4번 이렇게 받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일주일 동안 안 떨어지면 위에는 누르고 아래는 받치는 딱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수렴형의 구조가 만들어져요. 예, 잠시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죽겠네요. 자, 녹화는 정상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예, 나중에 그 끊어진 부분은 동영상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요. 만약에 지금 상태로 이번 달이 끝나게 된다면 아래 위가 이렇게 물리는 형태가 돼요. 아래 위가 물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는 매도할 수 있고 아래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보면 방향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만 보면 방향이 전혀 안 보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내려서 돈을 벌려면 지금처럼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차트가 이렇게 끝나면 예, 상승하기도 어렵지만 하락하기도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과 같이 선물 매도를 이렇게 해놓고 차트를 이렇게 끝낸다? 이게 머릿속에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대로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어, 선물을 엄청나게 정리를 해서 예, 올라가기 좋게 만들든 아니면 선물 매도를 확실하게 해서 더 누르든 예, 둘 중에 하나는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는 이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다. 예, 진짜 애매한 장입니다.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봉으로 넘어가면 지난주에 이렇게 끝났어요. 예, 십자봉으로 상단선에서 누르고 하단선에서 받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다음 주를 일단 가볼게요. 다음 주로 가보면 예,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은 종가도 최저, 그 다음에 저가도 최저예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지난주 저가 깼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정상 주가는 400.5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위에 상단선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따라서 이게 외국인이 매도를 풀지만 않는다면 예,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의 다음 주의 방향이 향후 방향에 직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다음 주에 만들어지는 주봉으로 인해서 월봉이 양봉을 더 키울 건지 아니면
윗꼬리를 많이 달 건지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다음 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상 다음 주의 방향이, 예, 3월 만기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올렸다, 그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다음 주에 올리면 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는 오르는데 선물은 4조 원 넘게 매도를 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차트로 봐서는 내려가기도 뭐한 엉망진창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이 내릴 거라면, 예, 다음 주에 움직일 거라고 봐요. 음, 이번 주 저가가 한 410 정도 되는데요. 411.58 정도 되는데 여길 무너뜨리면 400을 간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를 깨면 목표치가 400. 네, 그 400을 가면 올봉은 망가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요 첫 번째 봉이 2월 달에 시작봉이기 때문에 이 시작봉의 저가를 간다는 거는 올봉이 음봉이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411이 무너지면 어, 저는 하락 시작이라고 봐요. 이번 주 금요일에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죠. 410에서만 끝나다오. 다른 거 안 바라고 그냥 하단선만 죽여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는데 뭐 선물을, 예, 엄청나게 땡겨가면서, 예, 여지없이 뒤통수를 쳤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어, 이게 매수는 못할 구조죠.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위에 상단선이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손절하면서 청산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청산해야 되는 돈이 너무 크잖아요. 4조 원에 지금 미니까지 합치면은 한 4조 6천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4조 6천억은 손절 못 해요. 4.6조 원을 어떻게 손절합니까? 1% 오르면은, 예, 선물에서만 460억씩 손실이 나는데 그런 손실을 내면서 그들이 손절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만 나오지 않는다면, 예,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여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들어 올리면 이제 다시 또 풋을 사보려고요. 음, 다시 또 풋을 사본다. 또 휴지가 될 수도 있지만, 예, 큰 돈 안 들이고 지금은 장이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예,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어쨌든 다음 주에 굉장히 크다. 이게 방향성이 다음 주에 나올 크고, 예, 이게 지금 주봉상 거의 마지막 저항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양봉을 내면 위가 열리겠죠. 예, 그러면 월봉도 열리고 양봉으로 하면 월봉도 어느 정도 또 위가 열려줄 거고, 그럼 주봉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선물 매도를 4조를 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요. 어, 움직일 거면 다음 주에 움직여야 됩니다. 예, 고포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예, 다음 주에 지수가 빠지기를 기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진짜 상승세 세요. 예. 일봉은 뭐 볼 게 없어요. 일봉은 그냥 위에 누르고 아래 받치고.
갭상승이 오면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예. 왜냐면 일봉의 하단선은 현재 구조에서는 금요일 시가 정도고요. 그 다음에 주봉은 매수하려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414라서 뭐 갭상승이 뜬다고 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매도를 할 거냐 말 거냐만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매도를 이제 상승을 보신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를 안 해야 되고, 예, 하락을 보신다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 구조가 되겠죠. 이제 하락이 시작된 지가 벌써 6주? 하나, 둘, 예, 이제 6주째가 돼 가는데 다음 주면 6주 동안 내린 게 하나도 없어요. 6주 동안 횡보만 했어요. 횡보.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예, 6주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게 엄청난 거죠. 이게 팔기 위해서 횡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숨고르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돈만 보면 여태 팔았어요. 예, 1월, 1월, 2월 합쳐서 거의 27조인가요? 예,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어쨌든 방향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봉은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이렇게 반등이 오면 지금 야간에 미니는 1.7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예, 1.7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어쨌든 월요일 날 반등이 강하게 오면, 예, 한번 잡아보려고요. 그냥 날린다 생각하고, 예, 포지션을 잡아놓고 한번 내버려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콜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432 위는 외국인이 다 매도를 쳐놔가지고 콜을 해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예, 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380 정도까지는 보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만들어 놓은 단가가 420이니까 대략 한 40% 정도는 빼야 제대로 돈을 벌어먹을 수 있거든요. 4%가 1%라고 잡고 40%를 빼면 10%잖아요. 그러면 한 4천억 정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40%를 확 빼버리면 외국인은 여기서 한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위로 올리면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도 밑으로 빼서 돈 벌겠죠. 밑으로 내리면 4천억을 버는데 더군다나 현물은 싹 다 팔았잖아요. 11월 이후에 매수한 7.4조 원인가 그거 다 팔았어요. 그래서 현물도 죄다 팔았고 선물은 매도 들고 있고. 예. 외국인이 지수를 올려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석이 별로 없어요. 예.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이 지수를 올려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올려서 더 파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예, 뾰족한 그런 돈벌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예, 오히려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저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선물은 미친 듯이 팔아, 선물도 팔아, 그죠? 그런데 지수는 안 내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냥 어이없이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걸 살펴보면 지금 콜도 이번에는 상방이 아니기 때문에 콜 하방, 선물 옵션 풋도 하방, 그 다음에 선물도 하방, 예, 미니 선물도 하방. 그러면 파생은 전부 하방으로 짜놨어요. 그리고 현물은 싹 다 팔았어. 근데 지수는 안 내려. 그래서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적어도 421 위에서는 어쨌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해놓은 게 손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그래도 버텨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20일 위로 멀어지면 고버스는 사볼 만하다. 예, 욕심 내신다 그러면 한 2,000원 아래로는 한번 사볼 만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제가 고버스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예, 고버스는 이번 달에 저도 올라와요. 예, 저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449 있죠. 거기 못 가면 일단 고버스는 바닥이 나온 걸로 봐야 돼요. 음,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지수는 아니에요. 지수는 아닌데 고버스는 바닥이 나온 거예요. 구조상. 그러면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고가를 넘어야 되는 거죠. 바닥이 나와도 전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면 힘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일주일 동안 양봉으로 뻗을 거냐. 이 고버스가 양봉으로 뻗는다라는 거는 반대로 봤을 때 지수가 음봉으로 이게 돌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봐야 될 건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슈는 400으로 내려가느냐. 예, 그게 관건이에요. 400으로 갈 거냐. 400으로 간다 그러면 뭐 베스트겠죠. 예, 지금 위클리로 보면 400은 싸거든요. 이제 다음 주 시작하면 더 싸질 거니까 400까지 가려면 20호가 내려야 되는데 4일 동안 20호가 내릴 수 있을지 5일이군요. 5일. 5일 동안 아니죠. 얘는 4일이죠. 4일 동안 20호가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이거는 380까지는 고려해야 되니까 아직은 비싸요. 예, 그래서 아직은 옵션을 막 사재기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만약에 옵션을 하실 거면.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고버스는 계속 사모으고 있어서 일단은 그냥 가만히 들고 갈 거고요. 만약에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또 오르거나 지금 정도 위치를 유지한다 그러면 다 3월 달에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또, 또 매수해야죠. 예. 근데 만약에 400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리는 것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400을 가면 상승은 끝난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지수가 400 아래로 내려가면 상승은 끝났다고 보고요. 반등이 오겠지만 반등이 크게는 못 올 거예요. 왜냐하면 만기에서 수익을 취해야 되는데 만기까지 거래일수가 8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라면 반등을 줘서 자기네들의 선물 매도에 수익을 깎아먹는 바보 짓을 하느니 그냥 내리 꽂아서 예,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음 주에 400을 찍으면 능히 380은 갈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은 400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까지 뺄지는 이제 외국인의 선택의 영역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한 300까지는 봅니다. 만기 말고 만기 지나서 만약에 이번 달에 300, 400을 간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 내에 300은 최소한 본다. 그래서 300에서 반등할 건지 말 건지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어, 그러면 만약에 이제 400까지 다시 오면 그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예, 왜 300이라는 지수를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유사하게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그때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마무리를 짓고요. 코인을 잠시 봐야 되는데 어, 할 얘기가 없어요. 네, 비트코인은 뭐 모든 걸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언급할 수 있는 이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일단 뭐 지금 6,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5천만 원에 있어요. 볼린저 밴드 20이 5천만 원에 있으니까 완전히 허공에 떠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누르는 힘은 또 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은 강하지 않고 이격은 벌어질 대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봐요. 이걸 뭐 매수하신다고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걸 매수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이미 시장은 미쳐 있고 미쳐 있는 게 언제 제 상태로 돌아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차트의 해석 단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주봉도 뭐 밖으로 나갔어요. 다 밖으로 나갔어요. 지금 일봉 하나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건데 아 이건 어쨌든 신규 매수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결과를 봐야죠. 이더도 똑같아요. 이더도 뭐 엄청나게 벗어나 있어요. 지금 이더는 170만 원 정도가 이격이 해소되는 위치라서 이게 이제 방향을 틀면 거의 이번 달 상승분을 다 감아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과한 상태라서 이건 지금 이제 분석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나마 리플만 제정신이에요. 리플은 지금 볼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아, 지금 그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현재 고가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버텨야 돼요. 지금은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윗꼬리를 그리면 어, 꽤 위험해지니까요. 이거를 최대한 최소한으로 해서 버티면 어쨌든 상단선이 크게 발달돼 있지 않아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하겠죠. 물론 이제 상승했다가 고꾸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승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남겨지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윗꼬리를 달면 조금 이제 불안한 형국이 되겠죠. 다만 이격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손을 댈 수 있는 범위를 그냥 넘어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를 넘어서 이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뭔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말에도 코인 쪽 분석은 비트코인 하나만 올렸고요. 나머지 코인은 이제 아예 분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은 차트를 보는 사람의 눈으로 시장을 보는 게 과연 투자자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쨌든 돈의 힘에 의해 굉장히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버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괜히 방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매수를 부추긴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하락이 오면 다시는 또 못 빠져나가는 긴 악몽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지금은 크게 언급하지 않는 편이 예,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 고포스 투자자한테는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죠. 만약에 다음 주에 상승으로 마감하게 된다 그러면 꽤나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하락으로 돌아서기까지 또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들고 있어서 위로 올라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도 급등하기는 너무 힘든 거죠. 음, 급등을 해서 외국인이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급등해야 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1월 달, 2월 달에 주로 매수한 사람은 개인이에요. 예, 개인이 매수했고 그 매수한 종목이 5개 종목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더라? 18조인가를 샀는데 여기서 올린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만 좋은 일을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 매도 손실을 내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내구조에서는 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어, 그 풋의 풀이를 계속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풋 풀이가 상당 부분 빠져준다면 사보고 싶어요. 적어도 420일 위에서. 왜냐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 단가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밑으로는 내려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421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면 한번 선물 매도를 해볼 생각이 있고요. 어, 금요일 날 바닥에서 종가까지 대략 10포인트 정도로 올렸는데 그 10포인트를 올리는 동안 외국인은 콜 매도를 쳤어요. 그 얘기는 지수는 올렸지만 오히려 옵션은 하방 포지션을 더 짜놓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되었든 음, 반등이 오면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선물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옵션을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아, 다음 주에는 올라가면 되도록이면 현물을 매수하시는 거는 좀 회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현물을 매수할 타이밍이 제가 보기에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그냥 올라갈 거고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예, 그러면 양매도인데 지금 흐름은 얘네들이 양매도로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방향을 위로 틀든 아래로 틀든 하나는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음, 예. 그러니까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라갈 일은 없을 거다. 그냥 올라가면 찍고 위로 올린다.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내려갈 거면 찍고 올라갔다가 쏟아진다.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조정을 쭉 깊게 했다가 감아 올릴 확률은 제가 보기에 진짜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매수는 할 수 없다. 홀딩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을 따라서 반등이 오면 저렴한 풋을 좀 사서 보유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안 내리면 그냥 버리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꽤 불안해서 좀 방송이 좀 매끄럽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좀 체크를 좀 제대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